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4월 11일자 시황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심층 분석과 5월물 옵션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봉 예측 캔들기 만들기 유튜브 회원과 준회원분들 위해서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정회원분들은 진입과 청산 구간 시나리오 전략은 카페로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에서 시청을 하셔서 참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것 꼭 숙지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회원분들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입하고 나서 카이사르 기준선 활용법, 옵션 결제지주 최저 구간 및 결제 대응 방법, 그 다음에 신입 회원 용어 정립, 이 필수 시청을 해야만이 디스코드로 전달되는 내용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옵션을 되도록이면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나는 옵션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 옵션 철학 교육 영상 꼭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진입과 청산은 아주 간편하고 단명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배우시어 이 패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이 전달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투자하는데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으로 신청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실시간으로 라이브가 가능한 분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패턴이라든지 진입자리, 청산자리를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교육으로 해서 단기간으로 한 3개월이면 모든 매매법과 매매 원칙을 적용해서 홀로서기를 가능하게 제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로 시청이 가능한 전업투자자 또는 전업투자자 준비 중에 있는 분, 그다음에 직장인 분이라도 주부라도 실시간 방송 시청이 가능한 분만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큰 변동성에 의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매크로 분석은 다른 전문가한테 들으시고요. 카이사르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지금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 이 부분 말씀드렸죠. 4.5가 넘어가면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줘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그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4.0을 화해를 하게 되면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묶어놓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금리가 멈춰야 합니다. 4.5를 넘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4.0을 붕괴하면 안 되는 그런 미국 시장의 절박함이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를 한 이유는 이 채권금리가 4.5를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돼서 철회를 했는데 지금 금열 시장에도 지금 4.45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4.5를 돌파를 했죠. 미국 쪽에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환율 전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환율.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급락을 했죠. 4.87까지 찍고 나서 급락을 하고 나서 지금 1433원, 1487원까지 찍고 1433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
1350원대, 1330원대로 들어오는 그런 이 밴드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고 달러 약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안화 쪽에서 지금 무역 전쟁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미국이 만약에 관세를 계속 강하게 증가를 시킨다면은 위안화를 약세로 풀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렇게 되면 상세 효과가 나기 때문에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화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146엔대에 접어들면서 계속적으로 엔캐리 자금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계속 매도가 지금 150엔이 이탈이 되면서 146엔도 이탈이 되면서 계속 청산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8월 5일날 여기서 급락하는 파동이 전개가 됐죠. 140엔을 위협하는 급락 파동이 전개가 되면서 엔캐리 청산이 한꺼번에 몰리며 우리 시장이 200% 가까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죠. 이번에는 이 구간에서는 급격하게 청산은 되지 않을지언정 140엔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여기서도 한번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난 2개월 전 영상으로 엔캐리 청산 자금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엔화가 계속 약세를 하면서 그 대출을 해서 제로금리였죠. 전 세계에 엔화가 뿌려졌는데 140엔이 무너지게 되면 그런 청산 자금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외로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매크로 분석은 우리가 예측 불가합니다. 트럼프 EB라든지 뭐 PPI가 어떻고 CPI가 어떻고 우리는 그 해석의 영역에서 넘어가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미터로 딱 전개되는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가장 종합적인 예술 작품의 하나입니다. 환율이 강세로 전환되느냐, 약세로 전환되느냐, 그 다음에 미국 국채금리가 4.5를 넘어가느냐, 4.0을 붕괴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여러 번 120개월 선에 대해서 여러 번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이 자리가 이탈이 됐었습니다. 2395포인트죠. 선물로 318포인트입니다. 급락을 했다가 다시 관세 철회를 하면서 급등으로 올려놨는데 이 자리는 어쨌든 월봉으로 2395포인트 전후는 지켜져야만이 이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됩니다. 만에 하나 이번 달 여기를 다시 붕괴를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무너진 차트가 돼서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2400 지금 전후에서 여기 캔들을 봐도 지난번 작년에 8월 달에 급락을 했을 때도 2400을 지지를 했었고요. 지금 월봉으로 3개월 선이 계속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PBR이 있기 때문에 PBR이 2400 이하는 0.8에 근접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아니 2300이요. 여기서는 0.83, 84 정도 되기 때문에 0.83 이하는 투매를 원래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펀드라든지 여러 기타 기관들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금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번에 블랙스완 같은 트럼프 입김에서 폭락을 했는데 다시 폭등을 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2400이 이탈되지 않으면 상방 공략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또 상승으로 가기는 좀 불안전하죠. 세계 경기 침체, 우리나라 경기 침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가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박스로 대응하는 그런 시장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 이 캔들이 248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서 마감하는 것이 더욱더 이번 달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2481포인트를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5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5월달은 주식시장이 또 최악의 그 달이죠. 이렇게 돼서 이 캔들을 깨게 돼버리면, 2480포인트를 깨게 되면 요 박스 내에서 움직이든지, 자칫 잘못하면 요 2395포인트가 하회되면서 미국장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내려오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상방은 2481포인트가 중요하고, 하방은 2395포인트, 요 100포인트 구간에서 어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20주봉이 이탈이 돼버리면서 큰 폭을 하락을 했죠. 항상 주식시장에서 상승 파동으로 전개하려면 20주봉을 지켜야 된다. 지난번 올라갔을 때 지켰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김에서 폭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으로 올라오는데, 어쨌든 기술적이든 매크로적이든 250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상방은 없다. 이 윗단은 상승 파동이고, 이 아랫단은 하락 파동입니다. 기술적 반등의 매도. 돌파됐을 때 컷하고 상방으로 대응하는 기준이 2510선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아랫단의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고, 이 20주봉 근처에서는 청산하는 전략, 그리고 안착했을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안착이라는 이런 장대, 이런 양봉이 섰을 때 매수를 하면 되죠. 가서 저항이면은 매도, 청산, 안착이면 매수,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혔을 때 매수한 거 청산, 이런 전략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 전쟁이라든지 무역 전쟁을 일으킨 상태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급등 시장이 없다. 여러분들 트럼프 1기에 2018년도 2020년 변동성을 보세요. 트럼프 시대에는 변동성 장세지 상승 장세가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봉을 분석을 하면, 지금 갭으로 떨어진 구간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갭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번째 갭은 지금 다 메꿨고요. 과연 2390선과 윗단에 2470선이죠. 그럼 이게 주봉으로는 2481포인트, 밑으로는 2390포인트, 이 내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상방으로 가려면 2481포인트를 반드시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추가 반등으로 2522포인트까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2481포인트를 돌파를 못하는 경우에는 박스 내지 2390선에서 움직이는 그런 파동이고, 여기가 부러지게 되면 다시 시세는 하방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 악재적 요소와 상승적인 요소, 이런 데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박스 내지 2481포인트가 저항이 된
하방에서 이런 박스권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일선이 쌍저점을 찍어야만이 상승으로 갑니다. 이렇게 양봉 크게 났다 해서 위로 갔을 때 쳐사지 마세요. 이건 한번 다시 접어서 5일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올라가야만이 강한 시장이 되다. 지금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한다고 가서 딱 매수하는 순간 기술적으로 다시 내려와서 물리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추격은 매수를 상당히 조심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격 매수를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를 전부 하고 세계 무역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가담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혼주 장세이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추격 매도하지 말고 길목지키를 잘 해서 대응을 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지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지난번 이제 월봉 파동에 제가 추세선과 기술적 분석으로만 전부 해드렸어요.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 입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응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 그 당시 3.80 부분 월봉 추세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 반등이 온다. 추격 매도 하지 마라. 급등으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시장에서도 318.80을 놓고 전투를 치열하게 벌일 것이다. 여기 추세선 딱 됐죠. 그래서 엄청난 전투를 벌이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상방으로 올렸죠. 그래서 추세가 상방으로 돌파되면 매수를 해라. 320.50 저점 매수해서 종가 상방으로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대신 매수 오버하지 말으라겠어요. 그렇죠. 추격 매수 하지 말고, 결국 조정을 받고 나서 뭐 약간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이 구간에 지금 매물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매수 오버를 하면 안 됩니다. 318대나 315대에서 매수한 건 오버가 가능한데, 윗단에서 320선 윗단에서 매수 잘못 오버했다가는 또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해지를 동반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월봉으로 지금 후행 스팬이 이곳에 지금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에 지금 저항 구간이 이곳에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325선은 매우 어려운 구간이다. 여기 보시면 월봉의 후행 스팬이 327.85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330선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328선을 어떻게 지지를 한 다음에 탄탄하게 지지를 해서 가는 시장이 된다. 그래서 상방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올라갈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끝내고,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328선을 딱 지지를 하면 그때부터 상방으로 360이 됐던 370선까지 바라보는 그런 매매를 해야지, 여기 돌파도 안 됐는데 계속 상방으로 간다고 오버 잘못했다가 또 트럼프 아저씨 입김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분석을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1번, 2번 추세가 이곳에 딱 떨어졌죠. 추세가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303.15 찍고 반등을 했고, 어제 318.85에서 이 추세선에서 엄청 싸우다가 상방으로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고, 월요일날 시장에서는 325에서 여기가 갭이죠. 주봉 갭입니다. 이 주봉 갭 325에서 330선 이 5포인트 구간을 갭을 이제 이번 주에 메꿀 수 있느냐. 이거 메꾸지 못한다면 여기 박스
325에서 319선 박스. 여기도 이탈이 된다면 다시 내려와야 돼요. 315대로. 이렇게 분할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상방으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20주선인 333.30을 돌파해서 깔고 앉아야만이 이렇게 상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330선부터는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하방으로 공략할 수 있고 335선을 돌파했다가 지지가 되면 그때 컷 주고 도망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33.30 이상을 계속 지지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대세 상승 파동, 돌파를 못하게 되면 계속 하락 파동이다. 어쨌든 우리 시장은 20주봉을 항상 놓고 전투를 했어요. 20주봉에서 멀어지면 반등을 했고 저항이면 밀렸고 그 다음에 돌파되면 상방으로 가는 파동이 됐다. 여기도 부러지면서 급락 파동이 됐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을 했고 다시 20주봉 주봉 가까이 왔다. 그럼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기술적 분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물지수도 지금 갭 상승에서 크게 양봉을 세워놨지만 5일선이 여기 노란선 점선으로 나온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지지하는 월요일날 시장과 화요일날 시장에서 테스트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부러지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330선 내외 반등이 뭐 강하다면 340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5일선을 깨게 되면 다시 이 아랫단의 갭으로 다 내려와죠. 이 갭 올라갔던 303선 내려와서 짝꿍댕이 파동이 되든 쌍저점이 되든 그런 파동에 의해서 다시 올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 월요일과 화요일날 5일선의 지지를 보인다면 330선, 340선으로 가는 파동이 전개가 되나 이게 만에 하나 부러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여기서 무슨 파동이 지그재그 파동이 돼서 아주 말려버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분 파동으로 보게 되면 위에 갭이 또 있죠. 330선까지 325에서 하단에 요게 갭입니다. 그렇죠? 317대에서부터 이 하단까지 큰 갭이죠. 이거 대형 갭입니다. 지금 그 중간에서 딱 껴서 파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아랫단을 먼저 메꿀 것인지 윗단으로 먼저 메꿀 건지에 따라서 힘의 강도가 나오게 된다. 만약에 위로 330선 갭을 먼저 메꾸고 이런 지지선이 형성이 된다면 쌍봉 아니면 340선까지 올라갔다가 조정파동이 되는 거고 325선 이 구간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밑으로 찌걱찌걱해서 갭을 메꾸러 날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막 시간으로 버텨야 돼요. 이 구름대에서. 그러니까 3, 4일 계속 버텨서 밑으로 갭을 안 메꾸고 나중에 어떻게 돼? 이 중심값이 붉은색이 되면서 에너지 축적을 한 다음에 한 방에 330이나 340선으로 가는 파동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파동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빨리 가면은 이런 파동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쌍봉으로 내려오든지 여기서 위에서 싸운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파동이 되는데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월요일날 시장에서도 여기 계속 걸리게 되면 여기서 박스장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시장이 추락하든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은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상방으로 돌리는 작업과
너는 기술적 반등 끝이야. 지금 되돌림으로 38% 정도 올라왔으니까 아래 캡을 맺고자 하고 하방으로 밀어버리는 세력도 있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 파동은 여러분들이 신중의 신중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박스장도 매매를 해야 되고 325를 돌파해서 330선까지 가는 추세 매매, 그 다음에 315선을 붕괴해서 하방으로 300선까지 다시 내려가는 추세 매매, 이렇게 파동으로 나눠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가 추세가 상방으로 간다 그러면 330선까지, 단기 트레이딩 하다가 315선 붕괴돼서 5일선 붕괴되고 하방으로 끝난다 그러면 하방으로 추세로 끌고 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급등급락 했을 때도 목요일 시장에서도 이 60일선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위에서 매도를 하고 하방에서 매수를 받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5포인트, 그 다음에 계속 만기는 상방으로 올라갈 거예요. 밑구리 달고 올라가는 파동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선물 변곡지수 전부 말씀드렸죠. 그래서 318.20 이탈되지 않으면 이 박스 5포인트 내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으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시장에서도 319.80에서 매도를 해서 최대 316대에서 매수를 하자고 그랬는데 계속 실패를 했죠. 317.70에서 그래서 결국 317.70 0.3 컷 걸고 상방으로 대응할 사람, 만약에 매도 친 사람은 2포인트 청산을 하고 돌파가 되면 상방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래서 5장에 320.50과 321선 사이에서 매수해서 일청하고 나머지는 중가 청산 개인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이 이 차트로 제가 디스코드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올라와서 지금 싸우고 있다. 318.80 318.80은 여기서 나온 자리라겠어요. 그냥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 여기 318.80 그렇죠. 월봉파동, 주봉파동, 요 구간 전투가 이날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날 시장에서 엄청 싸웠죠. 318.80을 놓고 무려 왕복 달리기를 7번 했죠. 7번 돼서 지지했다, 간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여기 딱 해서 10시 27분에 이런 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싸우면 위쪽으로 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디스코드로도 이제 다 전달을 했어요. 319대에서 매도 대응을 하자, 하방 공략. 그리고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지지가 되면 상방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곳에 어떻게 추세선도 돌파가 되면 상방으로 진행이 된다. 올라가서 지지하면 추세.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나는 했다 그러면 0.3 컷 주고 수익증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산하고 다시 저점 매수. 그렇죠? 320.50에서 321에 눌림 매수를 해서 종가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디스코드로 다 전달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317.30 붕괴돼야 하방이 열린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파동으로 상방으로 간다. 이렇게 전달을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추격 매수만 조심하자. 여기서 추격 매수 조심해라. 추격 매수 조심하고, 어떻게 눌림 매수를 하라고 그랬죠. 눌림 매수. 그렇죠? 여기서 추격 매수 조심하고 321, 320.90 저점에서 눌림 매수를 해라. 눌림 매수. 그래서 상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으로 전달을 했을 때도 320을 콜 2.5를 그랬죠.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1.50 맥점을 살짝 일탈하는 듯 하다 하면 바로 양봉으로 세웠고, 이탈하다 양봉으로 세우면서 밑꼬리 단 캔들이 발생하면서 확인, 그 다음에 아침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계속 올라간 파동이 전개가 되죠. 이게 콜 322.5물. 가서 눌림 매수 2.5를 지지하면 상방으로 간다. 그 대신 종가가 고가인지 윗꼬리 파동이 전개가 되는지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불분명하다. 다른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면 종가 고가로 가는데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윗꼬리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청을 하고 나머지는 종가 청산을 개인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금 종가 고가로 안 끝나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2.5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청산하고 마감이 됐다. 이렇게 해서 옵션 전략도 금요일 시장에서는 파동이 정확하게 맞아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시 17분에 그렇죠. 321.5070에 일청하고 오늘 금요일 시장이므로 종가 고가 패턴과 윗꼬리 패턴이 불분명하므로 개인 대응하고 마감을 한다. 그래서 여기 매수한 거 여기서 일청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청산을 하자 개인적으로. 그래서 종가가 고가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간 거 크게 뭐 수익은 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상방으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카이사르는 리딩이 20%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최저 구간 분석 전달, 그 다음에 시장을 읽어가는 방법, 홀로서기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공부적인 것을 80%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서 리딩방 가입해서 뭐 떼돈을 벌겠다,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옵션의 원리를 아셔서 홀로서기 하는데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옵션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익도 크게 날 수 있겠으나 변동성이 클 때는 풀이가 매우 높아서 여러분들 풀이 주고 나갈 때 옵션 잘못하면은 매일같이 방향을 맞추고도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고 옵션을 해야지 그냥 큰 변동성에 수익이 크게 발생했다는 것만 어디서 듣고서 옵션을 뛰어들면 절대 안 된다. 옵션은 배우고 나서 하셔야 돼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옵션은 장기간 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배운 다음에 몸에 익은 다음에 옵션을 하셔야지 어쩌다 한 번씩 뭐 대박이 났다 해서 옵션에 뛰어드는 순간 인생이 파멸로 간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옵션 투자자들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서 잘 맞추는 분은 수익이 많이 나겠으나 반대로 타신 분은 쪽박 차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래서 옵션은 위험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선물 위주로 대응을 하고 옵션은 꼭 배우시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월물, 6월물, 9월, 12월물 합성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선두 세력들의 그 포지션이 약간 변동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물은 끝나고 5월물은 시작이 됐는데요. 337을 상방으로 5월물을 지금 합성으로 구축해 놨고 하방은 305선으로 한 30포인트 구간의 박스권으로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월물은 지금 상방은 352선 6월 합성물은요. 하방은 지금 310선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월 달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좀 더 봐야 되고요. 한
1, 2주 정도 더 봐야만이 확실한 그 구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9월물 합성이 혼조입니다. 지금 위에 370도 갔다가 지금 355도 지금 찍어놨는데, 여기는 또 손실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어는 355선인데 혹시나 하고 상방으로 가면 375선까지 찍어놨는데, 요건 조금 의미가 없고, 이 자리 355, 그 다음에 315선으로 지금 구축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25년 12월은 최대 400에서 하단은 지금 315선까지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있다. 이걸 통합적으로 보면 지금 305선 정도를 하방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PBR 0.8 구간입니다. 그 이 이하는 지금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이저들이. 상방은 박스장, 그랬죠? 2500 전후 혹은 2600 전후로 상방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5월물 옵션 대응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적 변동성이 30인데 지금 뭐 47, 53, 지난번에 한 100까지도 올라갔어요. 100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변동성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보통 변동성이 30 정도 돼야 양매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53.90은 양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네이키드로 그냥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 이건 200이에요. 코스피 200 월물 기준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323.75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이 금요일날 322.32에 마감이 됐죠. 그러면 323.75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양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322.32밖에 올라오지 않는데 기준을 323.75로 기준을 잡았다는 것은 323.75 그리고 얼마입니까? 5포인트 5포인트 정도 상방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하방이 우세하다. 이런 포지션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굿을 보면 322.50 이 기준으로 보면 변동성이 25 그렇죠? 여기 28 푸 쪽이 약간 높고 푸 쪽이 약간 프리를 많이 준 그런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 테이블을 보면 이 330물 5.7 그 다음에 310물이 지금 5.6인데 이 서로 지금 지키고는 있는데 310물이 5.5를 지켜서 상방으로 시세가 나면 하방이 유리하고 5.5를 지지를 해서 계속 위쪽으로 시세가 나면 상방이 유리한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예측할 때 330물과 밑에 풋 310물을 기준으로 해서 5.5를 누가 계속적으로 지금 둘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변동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월요일날 시장에서 프리가 급감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두 개가 지지를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지는 쪽이 그쪽 방향은 실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월물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을 하면은 5월물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을 하면 5월 8일 지금 미결 세력, 양매도 세력이죠. 거기는 상방을 345선, 그 다음에 하방을 302선까지 이렇게 포지션으로 구축을 해 놓고 있고요. 개인은 지금 상방으로만 포지션을 다 구축했어요. 이제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340 이상을 포지션으로, 외인은 반대예요. 개인하고 여기는 340 이하, 특히 335
이하를 수익 구간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 금투도 지금 개인과 똑같이 상방으로 포지션을 엄청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345 이상으로. 그 다음에 기타 법인도 그 이상으로 이렇게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방은 외인하고 양매도 세력이 하방이고, 상방은 개인과 금융투자, 기타 법인 모두 그래서 3대2다. 상방은 3명, 하방은 2명.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만기 예측 구간. 위클리 옵션은 이제 만기 전날 결제 구간입니다. 만기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방은 327.50까지 갈 수 있는 구간으로 상방을 변동폭을 정해놨고, 아래쪽으로는 312.50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수익이 큰 자리는 322.50과 그 다음에 317.50. 그래서 만기 지수가 지금 선도 세력들은 가장 수익이 큰 구간이 317.50에서 322.50 사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대로 매수자들이 죽을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날 종가 대비 한 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 봤더니, 5포인트 상승하면은 양매도 세력이 죽긴 죽어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매수자들이 이겨. 그렇죠? 매수자들이 이기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올라가면 상방의 매수자들이 이기는데, 5포인트가 못 올라간다, 그냥 박스권이다 되면 양매도 세력이 무조건 수익을 챙겨가게 돼 있다. 그렇죠? 요게 최악의 경우 여기서 뭐 3, 4포인트 올라간다 하더라도 양매도 세력이 수익을 다 챙겨간다, 이런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5포인트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포지션을 있을 때 월요일 날은 상방으로 5포인트가 올라가면 327.50입니다. 그 자리가 가게 되면 매수자들이 이기는 거고, 못 가게 되면은 325나 뭐 323, 4에서 뭐 끝난다. 그러면 무조건 양매수 세력이 수익금을 독차지하게 돼 있다. 만약에 322.32로 마감이 됐죠. 종가가 322.32로 마감이 됐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는 5포인트, 그러면 317대지요. 317까지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 수익이 더 커진다. 가외로. 여기 118억 챙기고 113억 챙기니까 250억 정도 되죠. 320 근처에서 끝나게 되면. 그래서 선두 세력은 미는 쪽이 전날 포지션으로 보면 유리한 포지션을 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에서 332.50 전후를 코스피 200이에요. 돌파하면 위쪽으로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으나, 뭐 간다 하더라도 종가는 확 밀어서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크고, 하방으로 밀리면 그냥 줄줄줄줄줄줄 밀리게 내비둘 가능성이 크다. 아시죠? 왜냐하면 320 전후 317선 이 구간에 오면 여기 양매도에서 130억 정도 챙기고, 또 여기서 또 죽어나는 것이 130억 깡통이 돼버리니까 260억 정도 양매도 세력이 챙기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 파워가 세다면 이렇게 줄줄줄줄줄 박스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포지션 분석은 언제 기준이요? 언제 기준? 4월 11일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방이 유리하다 해서 이거 뭐 맹신을 해서 하방에 몰빵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정회원 분들이나 우리 그 디스코드 회원들, 방송 회원들은 10시 부분에 제가 실시간으로 다시 선두 세력들의 포지션을 각각이 요거 있죠? 요거 위에 이 포지션을 다시 분석을 위클릭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산출을 해서 만기 최저 구간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는 일이 없는데 만약에 이걸 믿고 맹신적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건 만기 전날 카이사르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클리가 어제 야간에 작은 박스권에 움직이면서 풀이가 급감을 했죠. 제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자고 했는데 콜이 마이너스 18.24 푸시 먹고 50%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높아요. 양압이 4.40 풀이가 매우 높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싸다고 또 들어가지 마라. 월요일날 이것도 높다. 양압이 최소한 제가 누누이 미리 말씀드렸어요. 양압이 최소한 4.4보다는 아래 3.40 정도 내외 혹은 2.5 내외에서 풀이가 더 급감한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만이 옵션은 이길 수 있지.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여러분들 매매를 해야 수익 20, 30%, 손실 날 확률이 70%, 수익 날 확률이 30%. 그렇죠? 근데 이 30%도 대박이 없다 이거예요. 이 70%는 깡통나무 50%, 빵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높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오전장을 최대한 기다려라. 1시간 내외에 최소. 왔다 갔다 할 때, 풀이 죽을 때. 그 다음에 오후장에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준회원 유튜브 회원 일봉 예측 캔들 만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캔들 만들기 상방으로 위클리 옵션이 327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단이 312선까지. 그런데 카이사르 분석에 보면 요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여기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이 320 전후가 어떻게 돼? 만기 최적 구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놓고 윗단에서는 이제 매도 대응과 매수 구간을 적절한 구간에서 찾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원 분들은요, 제가 월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오후에 예측 캔들 시나리오 전략, 옵션 전략 이것을 카페톤 디스코드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당히 지금 옵션 풀이가 높기 때문에 예측 구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손실이 매우 커지게 돼요. 그래서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보고 대응 전략을 짜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좋았다 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